가장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금 문제가 아닐까요?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외국계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등의 양식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보는 거는 재무 부조 위험, 추가적 유증 리스크를 좀 보는 거고,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동반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하게 되면은 예상보다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집중을 받은 건데, 중국에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분리막까지 또 감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얼마나 큰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수혜는 되죠. 이게 이제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을, 사실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중국 8개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2년간 지금 신규 증설 중단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생산량 유지랑 원가 이하 판매 금지하는 자율 규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합의를 한 상태고, 일단은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분리막 업체가 상장사가 한 2군데 정도 있잖아요. 워낙 지금 분리막 쪽은 저가 공세도 심했고, 그리고 북미 그 IL의 수혜도 좀 어렵다고 본 게, 왜냐면은 분리막은 그 공장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감가상각이 크단 말이에요. 북미 진출을 해도 또 일본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수혜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소외된 종목이 분리막 쪽입니다. WCT라든가 SKI 테크놀로지가 좀 그랬고요.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4.4%예요. 그러니까 5%도 안 되는데, 그게 좀 회복이 되겠죠, 일본은. 그래도 그 분리막 같은 경우가 어쨌든 그 고성능 더 요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불났던 게 SKI 테크놀로지 거 안 쓰고 상해 음자 거 썼다가 불났던 거니까, 그 분리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분리막에 그러니까 양극이랑 음기랑 섞이면 불이 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잘 분리를 해줘야 되는 중요성이 있고, ESS 쪽의 시장이 성장할 수, 요것도 분리막, 고성능 분리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리튬 그 CATL의 감산 이슈, 그리고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내긴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재고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런 것들 긍정적인 건데, 일단 지난달에 그 대응 채굴업체 장거 광업에 의해서 CATL도 지금 3개월간 생산 중단이 됐는데 9월 말까지 봐야 됩니다. 그 글로벌 리튬 수급상 올해 수요가 한 80만 톤 정도인데, 생산하는 캐파는 이제 그 186만 톤 중에서 실제 생산되는 캐파가 96만 톤이에요. 그러면은 15만 7천 톤이 공급 과잉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18만 5천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8개 업체. 네. 이게 일시 가중 중단되면은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연초에 나왔던 그 장거공업 감산 보다 더 큰 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9월 말이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거죠. 리튬은 원래 공매도라든가 이런 투기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러한 그 투기 세력들이 지금 리튬보다는 다른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쇼패팅을 좀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 이후에 CATL의 그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연장이 되면 호재죠. 완전 호재죠. 네, 가장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금 문제가 아닐까요? 자금 조달 우려가 심각합니다. 실적도 안 나오는데 돈은 지금 계속 쏟아붓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LNF가 그 BW 발행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자금 조달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이미 자금 조달한 기업들은 당장 필요는 없겠죠. 네. 이제 포스코페챔도 조달했고, 그리고 LG에너솔루션도 지금 조달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아마도 LG에너솔루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NCC 기업들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니네부터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연결 이익만 나오게 되면 되니까 대략 50% 이상만 지분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를 만약에 이제 블록들이 뭔가 처분하면은 최대 28조까지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 수 있는 지분으로 분류해버리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지분의 할인율이 적어져요. LG화학이 그 주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할인율이 막 80%가 넘어요. 와. 팔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더 있거든요. 근데 팔 수 있는 지분으로 분류되면은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여서, LG 화학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호재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쪽에서의 수혜가 기대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게 약간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이 좀 생각이 되고요. SDI는 이제 자금이 필요해요.
매각 블록들이나 뭐 계열사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고요. 포스코피체임은 아마 한번 조달을 상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주 배정 유정은 안 할 것 같고 SD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직은 뭐 그 회사 측에서는 뭐 자금 조달 우려가 없다, 현금 뭐 7천억 이상이 있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JP모건 외국계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비엠 뭐 LNF 등의 양식 기업들에 대해서 그 리스크라고 보는 거는 재무 구조 위험, 그러니까 추가적인 유증 리스크를 좀 보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LNF가 거기에 그런 이슈에 걸렸다 보면 되겠고요. 6월달에 3천억 규모의 그 신주 인수거부 사채 BW를 발행했는데 이게 핵상가가 52,000원으로 확정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됐으니까 주가가 6만 원대 넘어 7만 원 가까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공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 해지 수요가 좀 몰려서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LFP 양극재를 가장 잘 준비된 업체이면서 올해 3분기 3만 톤, 내년에 6만 톤 규모로 증설을 본격화할 거고, 그 자금을 이제 여기다 쓸 거니까 그러니까 펀드멘털적인 문제는 없지만 수급 이슈는 있다라고 네. 그렇게 지금 증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동반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급락하게 되면은 예상보다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는 시점이 어딜지 좀 봐야 되겠고, 만약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저점을 받는 거 확인하고, 제가 6월 18일에 2차전지 중목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술적인 그 어떤 신호는 그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있거든요. 그게 6월 18일 기준으로 그 11선과 40일선의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네. 그게 한 번 나면 꽤 길게 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주가 바닥에 온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 인버스 ETF가 바닥을 잡았습니다. 바닥을 잡고선 이제 21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에 속한 수혜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 탑10 인버스니까 당분간은 어떤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다시 또 인내 시간이 왔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자금 우려가 적은 종목은 지금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그 정도, 일반 주주 배정 유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배터리 기업, 그러니까 네네네. 엔솔이나 삼성 SDI고요. 다 자금 다 필요해요. LG화학은 LG 엔솔 지분을 이용할 것 같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도 당장은 자금 조달 우려는 당장은 없다. 골드만삭스 리포트 보셨어요? 한국 배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SS 시장이 그러니까 EV를 충분히 대체할 만큼은 아직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재무구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 양식 기업들, 그것도 그 골드만삭스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 골드만삭스 탑픽 보니까 또 LG화학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엔솔이 후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솔 지분을 활용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 NC 화학 부분도 지금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수 없거든요. 자금 필요해요. 근데 이제 기댈 곳이 있다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한테 선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팔 수 있는 지분으로 분류되는 순간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분명히 탑픽은 LG에너지솔루션이 맞긴 맞는데, 이 LG화학이 혹 지분 팔까봐 이게 겁나기 때문에 숨은 뒤에 이제 뒷배가 LG화학인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거 우려 때문에 사실 네. 엔솔을 막 못 사는 것도 있어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LG화학이. 그리고 4분기까지도 북미 쪽 양극재 증설돼서 출하될 때까지는 실적이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연결 이익에 의존하는 구조가 당분간 좀 될 거고요. 자체 실적 나오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 다만 LG화학은 엔솔이 있어서 자금 조달 이슈는 좀 적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뭐 LG화학이 탑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 호재가 떠서 혹은 리튬 생산 중단이 연장이 돼서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좀 미리미리 사야 될까요? 확인하고 사셔도 되죠. 그냥 9월 30일 그냥 이후에 사도 괜찮다. 네, 확인하고 사면 되겠죠. 이제 어디까지 조율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10월부터는 약간 수요 절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일단 반등 1차 반등 나왔고 2차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지 판매가 많이 된다던가, 뭐 ESS 관련된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던가,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CATL이 다시 그 생산 중단을 연장한다던가,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SKO는 그래도 출하가 나오고
하지만 지금 그걸 좀 못 따라가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삼성 SDI 헝가리 법인이 흑자 전환이 있더랍니다. 2분기에. 이건 좀 의외죠. 왜냐면은 유럽 시장에서 그 전기차 배터리 그 침투 출하량이 좀 저조했던 삼성 SD였는데 최근에 흑자전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큰 흐름은 중국은 어쨌든 디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해서 과잉 생산을 했던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방향은 맞아요. 나름의 그 과잉 경쟁과 그리고 이제 가격 그 경쟁 이런 것들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 있지만은 이제 그건 다 공급단의 이슈라는 거죠. 일단 전기차 쪽은 유럽 쪽이고 북미 쪽에서 ESS가 되겠죠. 그렇게 크게 큰 그림이고, 그리고 그 테슬라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중계 들어가는 그 테슬라 모델 Y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들어갔잖아요. 그 CATL LFP 배터리 빼고. 이게 3년 전에는 그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계속 오랫동안 사용할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리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싼 배터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올해 그 3년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그 프리미엄 그 브랜드 가치를 쳐주지 않기 시작했던 거죠. 그 판매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 가격만으로는 중국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 가치를 찾겠다 하면서 다시 3원계로 한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LG 에너솔루션 배터리를 넣은 겁니다. 테슬라가 메가팩 발주를 국내 배터리를 발주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그런 게 자꾸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수요를 자극하는 이슈잖아요. 그 K배터리의 수요를 늘려가는 것들. 아직까지는 그 공급단의 정도만 이슈가 나왔고 수요를 자극하는 이슈는 아직 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저희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종목들 우선순위를 1위부터 나열해 주신다면요? 이번 주 시장 특히 2차전지 섹터 조정 나오면서 사실은 지난주까지 연기금들이 한 달 동안 2차전지 종목들 많이 샀거든요. 거기서 많이 샀던 종목들이 뭐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을 주로 많이 샀는데 그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은 북미 ESS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 이게 명확하잖아요. 제일 빠른 게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ESS 더하기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가능성, 또 LG 에너솔루션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LG 화학 있겠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수혜는 뭐 양극재 기업들인데, 지금 당장 자금 조달 이슈가 덜한 것들은 에코프로비움, 포스코페트렘이 되겠죠. 2차전이랑 바이오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덕산테크피아인데, 최근에 걔는 2차전이라 그 바이오로 올랐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아직은 적자 구조죠 현재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3분기부터 이제 뭐 전액이라든가 바이오 그 이어폰 중간체 여기에 대한 매출이 나올 건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112가 국내에 마운자로를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12 약품이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제파운드가 비만 치료제인데 국내는 마운자로로 브랜드 네임을 통일했습니다. 거기에 의약품 중간체를 납품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게 덕산테크피아인데, 요거에서 회사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었고,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2차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급락을 했어서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9월 30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좀 기다려보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답답한 그 마음에 오늘 저희가 조금 속 시원하게 긁어드린 하루가 됐으면 저희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